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기출 사례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게임 과다 사용이네요. 여러분들 기출 사례 문제 중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뭐 게임 중독, 가출, 자살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이런 사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답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완벽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적인 상담사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 자체가 겉만 핥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를 합격했고 면접에서 이 정도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그냥 겉만 병아리 정도의 합격선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려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기면 돼요. 너무 전문적인 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용, 사례지를 빨리 보고 원인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게임 과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인 강남구는 뭐 오버워치 게임, 게임에 하여튼 오버워치 게임이든 어떤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두세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강한 제지를 불구하고 근데 보통 두세 시까지 게임하지 않나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상담할 때 게임 2시간, 3시간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어떤 시계제만 지나가는데 병적 요인이 있을 때는 이제 큰 문제겠죠. 하여튼 근데 좀 이건 상식이지만 여러분 대답할 때 게임 누구나 다 하지 않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삑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PC방에서 끼니까지 걸으면서 게임을 한다. 게임 하다 보면 끼니 걸었죠. 근데 이게 상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게임 속에서 힐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도와주는 역할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은 원인은 집에서 못 느끼겠죠. 학교에서 못 느끼겠죠. 게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존재감을. 대부분의 문제들은 열등감, 아들러의 열등감.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백신은 칭찬이죠. 우월감을 추구하도록. 이런 자기 효능감의 문제들, 열등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게임으로 지금 집착이 되는 거죠. 강군의 아버지 어머니는 현재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면 대부분의 성격이 좀 완벽주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풀어낼 때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을 통해서 부모자 또 부모자의 여러 가지 자아 형태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성인 자아로 끄집어내는 건강한 자아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도 한 파트 인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섞는 거예요. 또 같은 아파트 또래들의 비교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다. 강군의 용돈을 줄여보고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친다.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상담센터로 왔다 이겁니다. 상담자 마주하는 강군은 자신의 친구들도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보다 더 이렇게 다 그래. 게임 다 이렇게 공부 잘할 게임해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강군은 게임 때문에 학교에 지각하거나 성적이 많이 내려갔지만 개의치 않는다.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겠죠. 그 게임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한다. 없으니까 이지랄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게임 속에서 역할이나 공헌에 대한 어머니는 전혀 내가 게임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얼마큼 지금 도와주고 힐러 역할을 하는데 애들이 나를 얼마큼 좋아하는데 이렇게 게임 속에서 자기 강함을 느끼면서 어머니 잔소리가 이제는 지겹고 짜증이 난다고 호소한다. 이런 애들이 이제 가출 후보들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을 지나치게 하고 부모님은 공무원으로 또 완벽주의 이렇게 정도를 걷는 분들이고 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례지를 판단한 겁니다. 상기 내담자를 상담할 때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 상담을 빨리 해결하시오.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해결사 역할을 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새내기인데 상담이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인데 해결하시오 이런 거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예요? 어머니에서 강제로 상담받게 된 것에는 저항감을 해소해야 된다. 지금 억울한 거예요. 얘는 남들 다 하는데 우리 부모만 이렇게 나를 문제아로 해서 이렇게 했다. 저항감을 해소하고 어머니의 게임 몰이에 대한 내담자의 답답함을 또 받아주고 어머니 정서에 대한 것도 받아주고 게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내담자의 느낀 만족감을 들어보고 왜 이렇게 게임 속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게임을 함으로 자신도 실패를 확인하기 자기 합리화 확인하기 학교 부적응 결과를 시인한 사실 상담센터 오게 된 경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 내담자 항상 우선적인 건 내담자의 감정 또 부모의 감정 그리고 인정 감정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현실 진실, 직시, 관심, 뭐 개평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것들은 뭐 평범한 대답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은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상담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삑사리만 벗어나면 돼요. 내담자가 게임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뭐 인정 욕구죠. 인정 욕구다. 그러면 아마 가정하게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자꾸 멸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 게임을 통해서는 자기 효능감, 친구들의 칭찬, 그래서 부모님의 칭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이다. 어머니의 지시적이고 성취압력적 양육태도에 대한 저항, 그렇죠. 그래서 게임 자체에 가지고 있는 매력, 효율적인 시간관리 능력의 부재, 자기관리 부재, 친구가 어울리고 싶은 소속감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애정결핍이죠.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나 스트레스 회피,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잠을 잔다, 식욕 이런 우울증 증세. 그래서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 대상을 게임 속에서 자기감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중얼중얼 되겠죠. 만약에 내담자가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재밌으니까 하겠죠? 이렇게 대답은 안 된다는 거죠. 면접할 때는. 뭐 지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내가 할 일이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삑사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피해가면 면접 재밌어요.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중독을 상담하기 위해서 사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되느냐. 그럼 여기 나오죠.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양육 태도, 즉 완벽주의에 대한 부모의 성향 또는 정서 집중력. 정서 집중력이라는 걸로 말꼬리 잡으면 돼요. 정서 집중력에서 자식에 대한 과보호 또는 과요구, 부모가 과보호나 과요구에 대한 양육 대태를 검색해 봐야 됩니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애정 결핍. 근데 여기서 대답할 때 로의 욕구 이론에 의하면 로의 욕구 이론은 애정형과 정서 집중형과 회피형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잘난 척하면 이거 자뻑이에요, 자뻑. 여기는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다만 지식을 참고하는 거지. 학교 부적응 요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의 부적응 요인을 다른 데서 욕구 충족하고 싶다. 가족 활동에 대한 유무,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겠다. 또 부모자가 너무 내면화돼서 행동에 대한 제약에 대한 저항으로 생각한다. 성인자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건강한 자아 형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또 무의식, 또 뭐 말장난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또 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적 억압이 있을 것 같다. 그 억압을 아마 이쪽으로 푸는 것 같아서 내면의 억압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거에 대한 정답지가 없어요. 면접자가 그냥 면접자가 얘기 듣고 면접관이 저런 놈은 오케이 그럴 수 있구나. 비록 답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프로이드의 프로이드 빼고 무의식 세계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억압이나 저항으로 인해서 게임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망이 크기 때문에 자유연상이나 꿈의 기법이나 어떤 이런 요법을 통해서 내면의 무의식 세계에 대한 불안을 끄집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우 훌륭하게 잘 배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인터넷 중독 대안 활동으로 어떤 것이 있나? 인터넷 대안으로는 혼자 하는 거, 혼자 뭐 독서나 자기 개발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터넷에 대한 대안 활동을 하고, 또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여행 가게, 친구와 함께 축구, 농구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 또 가족과 마찬가지죠. 여행이나 이런 보드게임 이런 건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요리하게 가족과 여행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진지하게 별을 보면서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내면을 토해내서 진실하게 대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행, 요리 이런 거는 가족과 하기도 하고 친구와 하기도 하고, 혼자는 독서 또는 신앙생활, 음악 감상 이런 걸 통해서 좀 긍정적인 거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성형 중독인데요. 여기는 성형 중독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친교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우 관계, 잘못 오타가 났어요. 교우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은 중1 여학생의 상담센터로 이메일로 보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요. 맨날 다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저를 멀리한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인지치료에서 개인화죠. 나만 내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이런 개인화. 이건 상담 방법은 인지치료가 딱이겠죠. 대부분이 인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 비지적 상담으로 초벌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지치료로 적극적으로 본 게임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죠. 중학교 6학년 때 지금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까칠한 친구가 저랑 다투고 난 다음에 서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친구가 제 친구를 뺏어가요. 근데 이게 딱 요만 봐도 얘도 욕심쟁이에요. 성격이 원만한 애가 아니에요. 얘가 성격이 건강한 애가 아니구나. 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 오해는 자신이 먼저 풀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너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 세상에서 저 혼자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겠죠. 부모가 이 정도 얘기할 때는 어이가 없었다. 어이가 뭘 없어요. 어이가 있겠죠. 어이가 있겠죠. 아무에게도 저의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 고민이 되고 해도 안 되겠죠. 지가 문제니까. 이럴 때 학교 가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저의 이 같은 고민을 메일로 보냅니다. 라고 사연이 왔네요. 첫째는 왕따 문제가 같아요. 두 번째는 자각이 필요하게 자각 이건 뭐예요? 미해결 과제, 게스탈트 형태주의로 접근하면겠죠. 자각과 자각 느끼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원인을. 그래서 신체 자각, 신체의 문제를 느끼고, 언어 자각, 말의 자각을 느끼고, 환경을 느껴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라. 여기서 미해결 과제는 뭐예요? 왕따 문제의 교우 문제겠죠. 그래서 자각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인지치료, 그래서 인지치료, 개인화, 또 자의적 해석 이런 방법으로 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에서 명료화 기법을 사용한다면 내담자에게 어떻게 실마? 이제 명료화 이런 문제로 나와. 친구들이 날 소외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래서 어떨 때 들었나요? 또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보고 자신을 비우는 것 같다고 친구들이 왜 비웃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또 우리가
상담 배경은 재진술. 지금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여러 가지 괴로움을 호소한다고 이렇게 전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재진술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한다. 행동력, 자신의 친구들이 비웃음을 살 생각으로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본인들이 여기 자각이죠. 친구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정서적 명료화, 자신의 느끼는 감정이 옳은지 친한 친구에게 한번 확인해 보았나요? 이거는 이제 현실 검증이죠. 냉철하게.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을 이건 현실 치료죠. 현실 치료. 현실 치료에 대한 적분이죠. 그래서 우리 필기 때 배웠죠. 3R. 그렇죠. responsible. 책임. 본인에 대한 책임은 또 없지 않나요? responsibility라고 하죠. 또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또 리얼리티,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체각을 끄집어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례에서 내담자가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 심지어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실질적인 도움의 여부자는 내담자 자신의 교사나 어머니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 내담자가 상황의 정확한 설명보다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해서 남을 비난하는 남 탓으로 돌린다. 투사가 문제가 있다. 친구들 사이에 얼핏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서 평소 내담자의 헐뜯고 이를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머니부터 공감을 못 끄집어내고요. 또 교사나 어머니도 잘못이 내담자에게 더 있을 거라고 추측했고 내담자가 먼저 사과하고 수습하기를 바란다. 네 탓이다. 현실 자각이 필요하고요. 내담자가 평소 내담자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친구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회피한다 하며 자신이 먼저 그 친구를 소외시키는 이런 역지사지의 문제들을 자각시킨다. 이런 맥락으로 말꼬리를 잡아가면 됩니다. 이런 사례는요 길게 말하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1분에서 2분 사이로 표현합니다. 요즘은 긴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라포 형성 방법이 있나요? 저는 기타를 잘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원하는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저는 커피를 잘 바리스타를 배워서 커피를 내려서 내담자에게 아주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담자의 처지 어쩌고 공감을 표시한다. 내담자의 외양 칭찬한다. 정서변을 알아채고 이를 빨리 공감해준다. 이런 것들은 그냥 라포 형성, 라포가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라포 형성이 있다면, 라포 형성은 친밀감 형성으로서 RAPPORT라고 합니다. 이건 제습봉이죠. 그래서, 내담자를 저는 특별하게 공감해주고,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걸 잘합니다. 듣기를 잘합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노래나 신청곡을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커피 기술을 배워서, 아니면 내담자의 얼굴을 그림을 그려서 그림 선물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의 문제 행동, 성의를 모방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학교 폭력, 사이버 범죄, 청소년들의 정서, 우울, 자살, 중독 문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청소년들의 이슈 랩입니다. 나는 어떻고 이런 춤 웨이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건 안 되죠. 포인트가 잘못 말했으니까요. 자살 생각에 대해서 또 물어보네요. 맨날 아주 사례지도 지랄맞은 내용들이 다 아주 우울해요. 사라지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은 한 중학생 3학년 여학생과 상담사 간의 채팅 상담이다. 채팅, 사이버 상담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최근 영어학원에 다니는 후배가 SNS상에서 선배들을 깔보고 글을 적었는데 화가 나서 댓글로 심하게 욕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열받아서
모질라서 친구들한테 너 선배가 우습게 보이냐? 이렇게 해서 만나면 뭐 가만 안 두겠다. 주겠다가 아니라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등등 이럴 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근데 그 애가 엄마한테 이야기했고 그 엄마는 담임 선생님에게 와서 학폭이라고 하고 이제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뭐 학교 뭐 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막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하고 걱정되어 얘기했는데 엄마는 이제 중학생처럼 행동했어야지 언니면 언니답게 해야지 또 나무를 했어요. 혼자 된 기분이 이럴 때 어떡하냐. 공포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이럴 때 어떡하냐 이겁니다. 상담자의 빈칸에 공감하는 말을 써보세요. 일이 커져서 당황스럽고 학폭 위에 해배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구나. 참 지금 상황이 아주 불안하겠구나. 일단 괜찮아.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댓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학폭위까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니 겁이 났군요. 학생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인데 어른들이 그걸 너무 심각하게 치부하고 있나 봐. 잘못을 저지른 후배가 자신이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약간의 억울한 심정이 있겠죠. 뭐 이럴 때 상기 사례에서 상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은 우선 일이 잘못돼서 자신의 큰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공감하고 내담자를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이 커진 것 같으니까 하지만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요. 또 내담자가 너무 불안할 때는 근육이완이나 또 불안하게 목록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주위에서 항상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걱정하지만 많이 도와줄 거야. 너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안심을 시켜주고요. 자살이나 기타 가출 기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별거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하고 또 학교 또 이렇게 관계자분들하고 잘 해결할 테니까 잘 될 거야. 피해 학생에게 내일이라도 가서 사과해야. 그때 이거 어찌라고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문제되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악플이 비록 가해자가 그 학생이 선배를 무시했지만 거기다가 심한 댓글을 달면 그것도 학폭이 될 수 있어. 일단 피해 학생에게 내일에 사과하고 이야기하렴. 이렇게 해결책을 대답해야겠죠.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사과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잘못 아니거든요. 걔가 먼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서 내 남자가 부모에게 학폭에 해당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고 학폭 방문 중에 수습 조치를 권유한다.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이 사과하고 부모가 사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너무 끌어올려서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여기서 그냥 불안이 문제예요. 불안. 그럼 일단 사과, 인정. 그러면 보통 해결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주면 안내하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면접 사례제. 첫째, 불안을 안정시켜주고 공감해준다. 공감해줘서 마음을 좀 불안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대책, 사과와 인정을 해서 사과 연습,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해결책까지 도와주는 게 상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담자로서 살펴야 할 청소년의 자살 징후는 무엇인가? 이거 이제 자살의 예방책을 말하시오가 아니잖아요. 질문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전문 상담사에 대한 이 자질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비 상담사. 여러분은 예비예요. 예비 상담사로서의 기본 소양이 있냐 없냐 병아리 질문만 해요. 그래서 자살 징후는 무엇인가? 자살에 대한 예방책을 대시고가 아니라 징후.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한다. 자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찾아본다.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친구 교류가 없어진다. 뭐 잠만 자고 학교에 안 온다. 아끼는 물건을 남에게 쉽게 줘버린다. 뭐 이런 예오들이 있다라고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면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제법 오랜 시간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울거나 집에서 뛰쳐나가 몇 시간 동안 연락도 줄여한다. 갑자기 술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죠. 질문 4. 내담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고백하고 비밀을 지키달라고 부탁하면 상담사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거를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강의예요. 이게 리허설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예행 연습이죠. 그럼 답이 나왔어요. 부정행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부정행위를 고백했으면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부정행위, 컨닝은 이거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될 예외 사항이 아니에요. 일단 반성을 했으니까 컨닝한 건 나쁘지만 부정행위한 건 나쁘지만 이렇게 네가 고백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부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비밀 지키면 안 돼요. 학교에 고발하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면 상담사가 아니에요. 그건 경찰이나 검사지. 그 상담사는 이런 사례는 비밀을 지키는 사례예요. 상담할 때 고백한 거니까. 그래서 비밀 유지의 예외 사항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비밀을 지켜주고 사생활에 속한 사항으로 비밀 보장 요건에 해당된다. 비밀 보장을 지켜주고 비밀 보장을 한다고 당연히 비밀 보장해야지. 걱정하지 마. 근데 네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의 용기를 칭찬한다. 이게 답이에요. 컨닝을 했다고요? 바로 학교에 신고해야죠. 이렇게 상담하면 면접에서 땡!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내담자의 정서를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고 공감해준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 벌써 부정행위 하면 심리적으로 갈등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네 인생에서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자기 개발,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학습을 좀 증진하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이런 건 포인트가 쉬워요. 벌써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봤지만 감 잡았어. 이제 어떻게 딱 포인트 잡아서 어떻게 말귀를 잡아서 말할까 감 잡았을 겁니다. 이제 동영상 보신 분들 대부분 교수님 감 잡았어. 이런 뭐 좀 많이 좀 써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안정돼요. 여러분들 계속 강의가 보면서 우리 지금 강의 많이 나갔어요. 이 강의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 비스무리해요.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룰이 있고 어떤 포인트가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너무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마라. 내가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어진 것만 체크한다. 못 봐도 상관없다. 시험은 못 보면 다음에 또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강박증이나 이런 부담감, 과도한 부담감으로부터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이것도 마찬가지죠. 게임 과다 사용, 스마트폰 다 비슷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상담, 자녀예요. 부모 상담이죠. 부모가 했단 말이야. 여자애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글을 적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제 딸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 자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제약은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항상 이건 좀 심하네요.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거나 어쩌고 하여튼 이렇게 스마트폰에 살아있다 이겁니다. 게임 중과 비슷해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그 사람은 성품이 워낙 순하고 자기 딸을 끔찍이 위해서 껄껄거리고 뭐 애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스마트폰을 압수해 보려고 했는데 애가 대들면서 스마트폰 없이 못 산다고 화를 내더라. 그래서 여기 압수가 문제겠죠. 압수하면 억압이 되겠죠. 엄마는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엄마는 스마트폰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이럴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정답을
말해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질문이 이제 간접 질문이죠. 상담사가 성인보다 청소년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은 뭐예요? 첫째, 감정에 우리 배운 거 필기 때 많이 배웠잖아요. 감정의 변화가 아주 심하다. 또 청소년은 충동적이다. 또 청소년의 특징들 뭐예요? 자아 정체감이 혼란하다. 이렇게 해서 역할 혼미가 있어서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다. 충동적이다. 책임감이 성인에 비해서 적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상담이 불안정적이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청소년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 상식이죠. 위 사례에 답하는 내용은 어떤 상에 포함되는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딸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포함되는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을 제한하는 노력을 인정한다. 이것도 상식이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나 지나친 걱정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염려나 걱정, 환영 같은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한. 일단 부모가 공감해야 돼요. 공감, 관심, 개평. 부모와 자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자녀 행동에 대한 영향을 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요즘 청소년의 특징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좀 부드러운 대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상담은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테크닉, 기술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담에 임하는 태도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다. 태도는 병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내기이기 때문에 태도를 물어보는 거지 전문적인 기술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전문적인 기술을 대답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태도만 기본적인 태도만 얘기하면 합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상기 사례의 내담자를 상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상담할까요? 내담자를 어머니에 대한 상담 세대 오게 됐으면 느낌을 이해하고 어머니에서 그래도 같이 상담 상태에 온 것만 해도 참 고맙다. 마음이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구나. 이해심이 많구나. 너 정말 대단해. 라포 영상을 위해서 내담자가 사용하는 즐거움. 스마트폰 어떤 거 나는 스마트폰 나도 이거 할 때 좋은지 몰라. 나도 스마트폰 약간 중독은 있어. 근데 누구나 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겠니? 공감해주고.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어떤 게 문제가 있겠지? 조금은 광고, 눈도 아프고 또 내가 또 약속도 못 지키고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식도 해서 공감해주고 상담 중기에는 자신이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알아보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니 어떻게 사용하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열거해서 보고 잃는 것과 얻는 것을 필요를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해서 잃는 게 뭐가 있는지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내용들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고 또 인생에 대해서 폭넓은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내담자의 성공적인 실행을 칭찬하고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부여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우리 그걸 위해서 스마트폰은 사용 못하면 안 돼. 현실적으로 사용하되 조금 자기 조절하면서 우리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다. 으쌰 화이팅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기출철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2017년도 우리가 또 아름다운 답변들 또 이끌어 내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